G타입 독해에 파트가 총 4개 있는데 파트 1하고 파트 2는 지문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. 지문의 흐름이.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는 어떤 백과사전적인 세부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지문이기 때문에 크게 지문의 흐름보다는 질문의 내용을 지문에 찾아가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지문이고, 파트 4 같은 경우도 편지 지문인데 뭐 단락 자체가 많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편지 지문을 보면서 각 단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흐름까지는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요. 파트 3하고 4는 질문을 지문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지문의 흐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문이고, 파트 1하고 2는 지문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질문이 지문의 흐름 따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답을 좀 더 쉽게 찾아가고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파트 2까지는 제가 지문의 흐름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할 텐데, 지금 여기 써드린 것처럼 파트 2는 실험 지문이에요. 실험 지문이고, 자, 실험 지문이라는 거는 시간상의 순서가 또 있겠죠. 앞에 파트 1은 주인공의 일대기니까 시간상의 순서가 있어요. 그래서 지문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, 이 파트 2도 실험 지문인데 실험이라는 것도 순서가 있거든요. 그래서도 지문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럼 여기 실험을 간단하게 옆에 써놓으면, 우리가 실험할 때 보통은 뭘 하냐면 실험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. 엄청나게 대단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 간단한 게 이 실험이에요. 그래서 실험 동기가 있어요. 아,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는 실험을 해야 되겠다. 처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더란데, 이 실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볼 것 같으세요? 실험 동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 과정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실험 결과 때문에 결국에 실험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.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실험 결과고,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파트 2 지문으로 나갔다 그러면 요 제목 주제로 들어가요.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결국에 이 실험하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이므로, 즉 제목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세요. 얘가 실험 결과예요. 첫 번째 단락은 뭘 하느냐. 제목은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에요. 여러분 아시잖아요. 되게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긴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지만, 압축된 내용으로 딱 한 문장만 줬을 땐 물론 좀 쉬운 결과가 나왔을 땐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, 그 압축된 내용만 읽어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문장들도 있단 말이에요. 파트 2 제목에.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단락에 가시면 실험 결과인 주제를 첫 번째 단락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이 새로운 실험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은, 새로운 실험이 보고해준 것은,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가면서 이 실험 결과인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, 근데 뭐 아주 자세하진 않아요. 첫 번째 단락이니까.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목에서 이해 못했다면 첫 번째 단락의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들어가니까 제목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포기하시면 안 되고, 첫 번째 단락에 가셔서 이 새로운 실험이 도대체 뭔 소리야 찾으셔야 돼. 얘는 또 언제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냐면, 여러분이 제목을 딱 봤는데 보통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그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거든요. 그러니까 어휘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,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영어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단락마다 반복하는 거를 좀 싫어해요. 그러니까 제목에 어떤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? 그럼 첫 번째 단락을 가서 보실 땐 여러분이 제목에 있는 단어는 몰랐지만 그 단어가 그 첫 번째 단락에 좀 쉬운 단어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뀌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아셨죠? 그래서 그럴 때도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알고 가시라고요. 파트 2의 지문의 흐름, 일단 제목은 실험 결과인 주제.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은 제목인 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요. 그리고 나서 보통 두 번째 단락부터 본격적인 실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. 자, 실험 과정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, 단락을 봤을 때 얘가 실험 과정이구나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. 뭐 리서처들이 뭐 어떤 대학에 뭐 어디 연구소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, 아무튼 리서처들이 서브젝트는 실험 대상자인 피험자를 얘기하는데,
그 사람들을 인터뷰했어. 뭐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어. 뭐 애널라이즈 조사했어. 모니터했어. 트랙했어.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면 아, 이 단락은 실험 과정을 언급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. 실험 과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단락이 딱 이렇게 뭐 5개 항상 짜여지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흔하게 나오는 단락의 개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세 번째, 네 번째 단락 가면 이제 본격적인 실험 결과. 여기 있는데 제가 또 썼네요. 자, 실험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요. 실험 결과는 지금 몇 군데 나와요. 실험 결과가 실험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걔는 주제가 돼서 제목으로 빠지고 혹시라도 제목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 된다 했는데 왜? 제목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험 결과인 주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나 네 번째 단락에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엔 이 실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요. 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, 이런 중요성이 있더라, 아니면 뭔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, 아니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가,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마지막 단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어렵진 않은데 파트 1처럼 이 지문의 흐름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 2의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연결을 시키면서 좀 더 쉽게 근거를 찾아가실 수가 있어. 문제 유형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.